금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주중을 불태운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우리는 K리그 즐기러 가야죠. 주말에는 K리그1 16라운드, K리그2 15라운드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도 기다리고 있죠. 저는 성남과 경남의 경기를 중계하러 갑니다. 이후 오전 1시에 킥오프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을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주말 스케줄은 어떠신가요? 어떤 스케줄이든 꼭 축구를 함께 해야 할 주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 앞서 우리 오늘 밤을 축구의 밤으로 불태워 보아요. 축구의 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의 밤 DJ 철대입니다. 날씨 진짜 덥네요. 해가 쨍쨍 찌는 오후에 밖을 지나다니는데 20대 장정들도 금방 지치게 만들 정도입니다. 후끈 달아오는 햇빛, 곧 있으면 이제 비도 많이 와서 습도도 높아질 텐데 다가오는 여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6월 14일의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오후 내내 스포츠니어스 사무실에 박혀 있었다는 건데요. 스포츠니어스 사무실에 있으면 더위를 느낄 새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는 구글급 복지가 실현된 곳이기 때문이죠. 지지난주부터 에어컨이 들어오면서 회사 안에만 있으면 더위 걱정은 싹 잊은 채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김현애 대표가 에어컨을 들이면서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알아서들 회사에 오래 남게 만들어주겠다. 역시 악덕 업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잠시 후 축구의 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부 감독의 경남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리그 15경기를 마친 현재 승점 10점, 최하위에 위치한 제주, 인천과 승점 동률에 처해 있는데요. 9위 성남과는 승점 4점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경남은 그 성남과 상대하는 중요한 경기를 가지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경남은 리그에서 11경기째 시기상 2달 반 동안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이고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네게바, 쿠니모토 등 이 팀의 외국인 선수들 컨디션 역시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연이은 실점, 연이은 패배, 연이은 부상, 위기에 몰린 김종부 감독의 경남이 A매치 휴식기를 계기로 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축구의 밤, 오늘은 경남FC에 대해 다뤄봅니다. 네, 방송에 앞서 한 청취자분의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이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축구의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멋지 너무 투머치님. 안녕하세요. 요즘 경남팬입니다. 오랜 경남팬입니다. 요즘 직관을 다니는데 영 볼맛이 안 나 이번 주말 경기도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쌓여 사연을 보내는데요. 지금까지는 팀이 힘들어도 끝까지 응원하는 게 팬이라는 마음으로 다녔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부상자가 속출하고 팀 수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오만상 찌푸려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이제는 직관이 망설여집니다. 일단 룩은 결혼 축하합니다. 시즌 중에 갑자기 모습을 감췄길래 욕을 한 바가지를 했는데 경남 오기 전부터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었다 하더라고요. 뒤늦게 그때 욕을 했던 건 사과를 드립니다. 아니 근데 우리 경남은 왜 이렇게 부상자가 많은 겁니까? 내가 보러 가서 우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는 건가 싶었는데
먼 원정 경기에서도 부상을 당하는 걸 보고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 이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철디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긴 대답 기다립니다 라고 멋지 너무 투머치해 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멋지는 정말 투머치하죠. 네, 부상이 투머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남은 시즌 초에는 주전 수비수로 구상했던 이광선이 무릎 부상을 당했었고, 이광선은 머지않아 다행히 돌아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부상자가 연쇄적으로 속출했습니다. 쿠니모토는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고 말았고, 김종필, 최재수, 조던머치, 네게바, 백이종, 룩, 김효기 이 선수들이 최근에 부상을 당하고 회복하고를 반복했는데요. 외국인 4명이 최근 모두 부상을 당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전에는 룩이 개인 사정상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유럽으로 가면서 룩까지 빠지게 되면서 서울전 모든 라인업에는 한국 선수만 포함이 되었죠. 한 축구팬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경남 상무다라고 진지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경남이 유독 부상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철디의 빛나라 지식의 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철디의 빛나라 지식의 별 시간입니다. 역시 ACL과의 병행에 따른 피로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은 분명 극 초반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외국인 전원이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선수들의 체력도 뒷받침된 리그 개막전 성남전이나 홈 산둥전을 보면 김종부 감독이 구상한 경기력이 매끄럽게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악재의 시작은 조호르 원정을 떠나면서부터였는데요. 인천 원정이 끝난 뒤 그들은 말레이시아를 가기 위해 이동 과정 중 도시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전 선수들이 조호르전에 나섰지만 결국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1대1로 비기고 말았죠. 이후 말레이시아에 갔다 온 피로가 채 풀리기도 전에 경남은 경기 때마다 징계자가 속출했고, 이에 월정 피로도를 안고 있던 선수들의 신체적인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선수풀이 얇아질 수밖에 없었던 경남입니다. 게다가 이를 못 버틴 선수들은 약간의 불운까지 겹쳐 추가적인 부상까지 발생하고 말았죠. 그때 이후로 시작된 악재의 사슬이 계속 이어져 지금 상황에 치닫게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즌 중에 찾아온 말레이시아 원정길에서 주전 선수들을 확실히 쉬게 해주는 선택을 차라리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시도민 구단의 현실상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시즌을 길게 본다면 바쁜 일정 속에 있었던 말레이시아 원정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결국 원정을 다녀온 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에 시달린 경남FC는 지금과 같이 체력도 부상도 끝에 걸린 듯한, 이제는 어려운 시기에 봉착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아쉬운 점을 꼽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경남의 선수단과 이번 시즌 보강이 너무 노장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 대회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 게다가 경남은 지금 FA컵도 생존해 있는데 팀 선수단의 평균 연령이 아무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팀을 떠난 핵심 선수들의 대체를 베테랑 혹은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로 워낙 대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대회를 소화하는 동안 선수들의 회복은 더뎌지고 잔부상은 많아지는 등의 아쉬움이 따라오고 있죠.
체력이 쌩쌩하고 부상에 대한 내구성이 높았던 선수단이라면, 조금 더 젊었던 선수단만 구성이 되었더라도 경남은 현재 시기를 지금보다는 잘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멋지 너무 투머치인 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생각하는 경남의 부상자 문제는 결국 여러 대회 병행에 따른 악재와 부족했던 대처, 나이 많은 선수단의 구성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처이디의 빛나라 지시개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경남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네게바가 없는 지금 경남은 반등의 여지가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일단 주전들이 돌아올 전망입니다. 실제로 성남전 라인업을 봐야 알겠지만 최근 만나봤던 김종부 감독은 조던 머치와 최재수는 6월 A매치 기간 중 회복이 가능하며 쿠니모토는 A매치 기간 이후 1, 2주 정도 지나야 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수들의 부상 예상 회복 일지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쿠니모토가 변수이긴 한데 예정보다 빠르게 회복 속도만 가진다면 A매치 기간 직후에 머지않아 돌아올 것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머치, 최재수, 쿠니모토의 부상 복귀는 아무튼 머지않았습니다. 이들이 돌아온다면 경남으로서도 당연히 탄력을 얻게 됨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지긴 했지만 직전에 열린 서울전 경기력도 희망으로 꼽고 싶습니다. 특히 중원의 이영재가 자신감을 찾아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고 하성민도 특유의 수비 가담과 볼 배급 능력이 발전하면서 경남의 중원 장악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이종 투입 이후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경남의 1, 2선 간의 연계가 살아나기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수비진도 김종필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여성애가 최근 중용받기 시작하면서 시즌 초반 박태희와 송주훈이 이끌었던 센터백 조합보다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결코 일시적이지 않을 겁니다. 서울전 경기 내용이 좋았는데 다가오는 경남의 경기 일정을 보면 성남, 인천, 수원으로 상대적으로 수월한 팀들을 만납니다. 경남이 상승세를 타기 딱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첫 단추인 성남전 결과만 잘 깨면 분위기를 끌어올려 향후 경기에서 충분히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경남 FC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결국은 실점을 허용하고 마는 수비진, 김종필, 여성해, 이광선이 수비진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어이없이 한두 번의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 매 경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전에도 결국은 이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수비진의 집중력이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경남은 중원도 공격진도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문제는 대부분 수비를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비진의 집중력이 살아나야 경남이 구상하는 후반기 반등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요. 빠르게 주전 조합을 찾을 수 있게 최대한 일찍이 다가오는 일정에서 무실점 경기를 맞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단 내외적으로 이번 6월 A매치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이사 주재로 팀 점원은 미팅과 소통, 선수단 피지컬 관리 발전을 위한 GPS 추적 장치 도입 등 다양한 혁신적인 일도 거쳤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경남의 반등을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요? 경남의 반등을 기대하며 오늘 축구의 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차요.